더샵 판례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 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반복학습하시면 판례 구독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10강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더샵 판례 민법은 기출된 판례를 객관식으로 다시 재구성한 판례로서 쓸데없는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간 유치권에서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이 점유를 공부할 텐데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다 포함됩니다. 그럼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할 때는 유치권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백에 자동차가 있는데 을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마켓에서 카센터에 차가 넘어옵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어요. 소유자 갑이 채무자죠. 갑이 수리비 안 주면 카센터는 자동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센터가 좁으니까 인근의 병 주차장에 차를 안전하게 맡겨둡니다. 그럼 병 주차장에 차가 넘어왔죠. 그럼 을이 맡겼잖아요. 그러면 병이 직접 점유하고 을이 간접 점유로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채무자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갑에게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빨리 돈을 갚으려는 심리적 압박이 있겠죠. 근데 비교할게. 다시 갑 자동차를 을카센터에 수리맡겨서 수리비가 200이 있는데 자, 갑이 200만원 없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뭘 하냐면 제가 하루에 5만원씩 드릴 테니까 5만원씩 받고 제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차를 대여했습니다. 그럼 이 차를 누가 탑니까? 채무자 갑이 차를 타죠. 그럼 갑은 돈을 갚아야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을이 당하겠죠. 이처럼 수리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이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그냥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제3자에게 직접 점유 맡겼을 때 유치권 인정되지만 채무자에게 맡긴 건 그냥 돌려준 거라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더샵 판례집 110페이지 3번 문제에서 제일 아래 박스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출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맞는 말이죠. 이번 유치권자가 제3자네요.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하지 않죠? 맞았습니다. 채무자에게 물건이 가지 않았어요. 3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냥 돌려준 거죠.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5번 채무자율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해서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물건 돌려준 거죠? 갑의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갑을이 누구지 몰라도 맞는 말이에요. 다음 이제 이걸 가장 어렵게 낸 문제가 30회에 나온 문제입니다. 6번에서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랬죠? 문제가 어렵네요. 그 중에 3번 질문.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즉 채무자에게 물건이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설을 끌어오면 아까 위쪽 그림에서 채무자에게 물건을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 박스가 아니란 말이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경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위쪽이죠. 그럼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겁니다. 다시 문제 보세요. 사선 뒤에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 그 간접 점유는 위쪽 그림에서 초록색 박스를 말하죠. 그러면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다 유치권 성립됩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둘 다 똑같이 인정되니까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나온 거죠. 상당히 여러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맡기면 안 되지만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 제3자에게 직접 점유 맡겨야 인정되는 걸 가장 어렵게 물어본 문제가 30에 나온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치권에서 간접 점유가 성립되는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민법은 끝까지 김하윤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